우리 생애 처음 만나는 중동 겨울 월드컵이 11월 20일 개막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아르헨티나전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와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메시의 어떤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여러분이 또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든든하고요. 이번 월드컵이 사실 월드컵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개최국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또 H조에 속한 한국 대표팀의 전망 역시 좀 밝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상원 기자랑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좀 인사해 주시죠. 저희 그 시청자분들이 저희가 궁금이라고 부르는데 처음 보신 이상원 기자. 네,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시사인사회팀의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네. 예. 뭐 어떻게 98년 월드컵 때 몇 살이었는데 98년 월드컵부터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10대였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냥 뭐 드문드문 보기 시작했고 한 뭐 고등학교 정도부터는 좀 클럽 축구까지 본격적으로 약간 봐서 한 15년 약간 넘은 것 같습니다. 축구 열심히 본 지는. 예. 아니 근데 국내 축구는 안 봐요? 국내 리그는? 국내 리그도 한 번씩 뭐 직접 가서 보긴 하는데 웬만하면은 다 유럽 축구 위주로 좀 보는 편이에요. 아, 그 이유가 있나요? 잘하는 저는- 선수들이 좋아서. 아, 국내 리그를 좀 보는 편이긴 한데. 예. 근데 제가 나와달라고 했을 때 제가요? 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 네. 회사에 네. 축구 좋아하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없는 것 같은데 이상원 기자 말고는 또 아, 있나요? 저희 차영석 네, 저희 국장이 편집국장께서도 축구를 좀 축구 좋아하시고. 좋아하시죠. 축구 보러 예. 영국까지 가시고. 네네네. 근데 이상원 기자도 간 적 있지 않아요? 예, 해외 저도 리그 보러? 뭐 스페인 가가지고 스페인 뭐 바르셀로나 팬이라서 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뭐 강팀을 좋아한다. 네. 사실 지금 야구는 스토브리그 중이어가지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약간 울면서 출근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돼가지고 네, 아무튼 그 와중에 또 축구 경기를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 뭔가 오늘 이상원 기자가 준비해온 이슈 연강편 내용 제목은 최초도 논란도 많은 2022 카타르 월드컵인데요. 뭐 이번에 워낙 최초가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겨울에 열리기도 하고 뭐 중동에서 열리는 것도 처음인데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예, 뭐 일단 주로 이야기 많이 되는 거는 겨울에 열리는 첫 번째 월드컵이라는 원래는 건데. 이제 5월, 6월 이렇게 그렇죠. 열리죠. 예. 원래는 5월, 6월에 열리는데 이게 그 카타르에서 열기 위해서 11월에 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카타르는 6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운동 경기는 아예 못 하는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한 50도 뭐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뭐 불가능한 상태라 그래서 11월로 일정을 부득이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이렇게 뭐 5월, 6월에 월드컵을 못 하는 나라에서 왜 하게 됐느냐라고 하면은 유치 노력, 뭐 특히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해요. 오일머니가 엄청나게. 워낙 부자 나라다 보니까 카타르 국왕 이름이 타민 빈 하마드 알산인데 뭐 재산이 600조 원 가까이 되는 뭐 가부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약간 사실 좀 감이 안 안 잡히는. 잡히는 천문학적인 가부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유치를 하면은 축구장을 엄청난 좀 시설로 그러니까 날씨 영향 안 받는 그런 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고 실제로 인프라 투자를 아끼지 않아서 뭐 한 7개, 8개 정도 새로 엄청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다 뭐 또 전철로 이렇게 가깝게 있어서 맞습니다. 빠르게 보면 하루에 뭐 4경기도 무리해서 보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11월로 일정만 옮기면은 할만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어필을 많이 했던 게 주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뭐 다른 하나로는 좀 이게 뭐 불법적인 투자를 좀 한 거 아니냐 이른바 불법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아까 말했던 또 오일머니 같은 뇌물을 뿌렸다는 거죠. 뭐 그래서 피파의 선정위원들한테 뇌물을 이렇게 줬다는 이야기들이 의혹이죠. 많이 그렇죠. 의혹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피파에서도 뭐 조사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이쪽으로 뭐 진행하는 쪽으로 나와서 개최지 재선정 이야기가 뭐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나왔었어요.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무혐의 처리를 하고 강행하게 된 게 지금 월드컵입니다. 이 카타르 구강 같은 경우는 프랑스 축구팀 파리 생제르맹을 구단 준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단 중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수를 하는 등 뭔가 축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하고 뭐 약간 건설 비용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이번에 4조 원 정도 들였는데 그게 이제 2002년에 한일 월드컵 때 서울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가 2,060억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따져보면 한 20배 정도 많은 천문학적 비용이 좀 들어간 것도 맞고 그 이제 외부 날씨랑 상관없이 그 내부 온도는 22도에 맞춰지게 뭐 에어컨 시설 이런 게 또 되게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뭐 월드컵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이유예요?
예, 뭐 경기장을 비롯해서 인프라를 새로 만들려고 하면은 사실 돈만 있어서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이 필요한데 이 노동자들을 해외에서 이렇게 공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주 인도라든지 노동자들을. 남아시아 쪽에 이주 노동자들을 동원했는데 이게 2010년 12월쯤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고 10년 동안에 이주 노동자 6,50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디언 영국 가디언에서 냈고 그래서 여기는 뭐 동남아라든지 동아프리카 노동자들도 확실히 있는데 이거는 뭐 뺀 수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6,500명이 최소다. 예. 뭐 이런 아이고. 예, 논란들이 뭐 시작부터 있었고 그리고 성소수자 관련해서도 사회 자체가 좀 성소수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회다 보니까 카타르 월드컵 홍보대사가 방송 인터뷰에서 동성애는 정신적 손상이다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방송사에서 방송을 중단한 적이 한 번 있었고 다만 뭐 비판이 제기되는 사실 맥락도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11월에 좀 하는 거에 대해서 유럽 클럽들이 좀 반발이 많아요. 그렇죠. 유럽 클럽에서는 지금 경기 시즌 중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8월에 시작해서 보통 한 5월, 6월 이때 끝나니까 시즌 중에 하는 거에 대해서 유럽 클럽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의혹이라든지 논란에 대해서도 좀 유독 좀 증폭되는 감도 없지는 않다 이 정도입니다. 아니 뭐 이번에 그 주장 밴드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제 약간 그 무지개 상징 이런 거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하면은 뭐 경고를 옐로우 받을 수 있다고 카드를 줄 수 했었죠. 있다 이래서 또 결국은 못 하고 뭐 이랬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맞습니다. 예, 뭐 어제였죠. 이란이랑 잉글랜드 경기에서 이란 선수들이 또 국가를 부르지 않아서 사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조마조마한 마음이 좀 드는 일도 있었는데 요건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예, 이란에서 지금 민주화 운동이 진행 중이라서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이거를 유혈 진압을 하면서 선수들이 좀 단체로 항의 메시지를 내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를 부르지 않음으로써 항의를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선수들도 뭐 이 시위에 대해서 나는 지지한다라고 발언을 한 적도 있고 이게 아무래도 이란 국내에서는 특히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이거 월드컵에 불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경기 나서는 선수들한테 심리 상태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예상이 듭니다. 어제 경기 또 큰 차이로 졌잖아요. 네, 크게 졌더라고요. 네, 6대2로 크게 졌는데 이 이란 팀에 이란의 메시라고 불리는 선수도 있다 그래요. 예, 사르다르 아즈문입니다. 아즈문이라는 선수고 독일 레버쿠젠 팀에서 뛰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이제 공개적으로 이란 시위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올려서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라는 얘기. 어제 경기는 뛰었더라고요. 예, 네. 뛰었고 뭐 교체로 나왔는데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습니다. 아쉽게도. 그렇군요. 팀이 지는데 어떻게 일조를 또 그러게요. 했군요. 뭐 어찌 됐든 선수들한테 사실은 뭐 이기고 지는 것보다 경기에 나와서 어떤 이런 그 시위를 지지하는 마음을 보여준 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이제 한국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이 사실은 16강에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은데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게 된 거는 11번인데 승리한 거는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역대 34경기를 했는데 6승 9무 19패 이렇게 해서 뭐 30경기 이상을 치른 월드컵에서 30경기 이상을 치른 22개국 중에는 승률이 가장 낮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요번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조편성이 뭐 어렵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예선에서 본선으로 진출한다는 건 16팀 안에 든다는 건데 그쵸. 세계 16팀 안에 들 정도의 성적이 전력인가? 객관적으로 아닙니다. 오랫동안 아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냉정하시네요. 이거는 누구든지 알고 있는 웬만하면 팩트입니다. 한국이 그래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법한데. 한국이 뭐 이길 수는 언제나 있지만 언제나 뭐 이길 가능성은 뭐 공은 둥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공은 둥그니까. 하지만 어쨌든 16팀 안에 들기가 쉬운 전력은 아니다. 그리고 뭐 본격적으로 H조 이야기를 한국이 해보면은 H조에 속해 있죠. 포르투갈, 우루과이, 한국, 가나 이렇게 있는데 뭐 모두 세 평은 2강 이야기입니다. 포르투갈, 우루과이가 강팀이고 가나하고 한국은 약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확률이 제일 높은 거는 포르투갈, 우루과이가 1, 2위로 진출하고 가나, 한국은 떨어진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대 월드컵에서도 항상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나를 반드시 잡고 나머지 두 경기는 선전을 하자. 뭐 이렇게 좀
언니 근데 정배라는 건 뭐예요? 저한테 미리 주셨던 대본엔 정배라는 단어가 있다. 정배라는 말이 뭐 사전적으로 있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도박사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배, 역배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 뭐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 데에 배당이 낮은 곳, 뭐 거기가 정배고 역배는 뭐 가나가 1위, 한국이 2위로 올라갈 거다 이런 건 역배죠. 여기 뭐 10,000원 걸면은 뭐 200만 원 받고 뭐 약간 이런.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쨌든 질 거다라는 거기에 좀 16강에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관측이 우세하다 이 정도. 우세하다. 네. 예. 11월 24일 날 우루과이랑 한국이랑 첫 경기 하잖아요. 예. 스코어 좀 예상하신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우루과이가 강팀이에요? 강팀이죠. 예. 1대1 정도로 비기지 않을까. 아까랑 얘기가 좀 다른데 저희가 방송 전에 스코어 내기를 했을 때는 약간 지는 걸로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바뀌었습니다. 1대1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우세하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우루과이하고 비기고 가나한테 이기고 포르투갈한테 그러니까 지더라도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는 약간 이 정도가 좋지 않을까. 예. 네, 뭐 H조 얘기했습니다만 예. H조 상대국 좀 간단히 분석해 주시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포르투갈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는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죠. 이 선수는 뭐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요즘 굉장히 요즘엔 좀 못합니다. 말이 기량 많아요. 저하가 뚜렷하고 뭐 멘탈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에이스는 베르나르도 실바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옛날에 좀 제일 전성기일 때 그때 기량만큼 거의 올라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도 비슷하고 뭐 드리블, 침투, 슈팅 다 완벽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는 상대적으로는 포르투갈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지만 어쨌든 한국보다는 우위다. 확실한 우위다. 네. 근데 미드필더에서 페데리코 발베르데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98년생이네요. 굉장히 젊은 선수인데도 레알 마드리드가 소속팀인데 스페인에 여기서도 거의 에이스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패스도 좋고 뭐 수비도 좋고 뭐 뭐든지 잘할 수 있는 뭐 그런 선수고요. 한국에서는 발베르데를 틀어 막아야 그나마 승산이 있다. 뭐 이런 그래야 이제 이야기들이 비기기라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뭐 가나가 상대적으로 약체로 꼽히기는 하는데 이것도 물론 상대적인 거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만만한 나라는 아니다. 뭐 조던 아이유 선수라든지 토마스 파티, 타리크 램프티 이런 선수들 다 유럽 빅클럽에서 뛰고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도 선수들이 꽤 있고 만만치 않은 전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조던 아이유 선수 이름이 굉장히 또 익숙해서 아이유, 특이하죠. 아이유 가수 아이유 내가 떠오르는 이름이었는데 외모는 또 굉장히 아이유와 다른. 외모는 베테랑 스트라이커입니다. 네, 뭐 농담이었고요. 한국에 어쨌든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은 것 같고 손흥민 선수 외에 조금 주목해봐야 될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는 뭐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누구든지 필수적인 선수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그만큼 필수적인 선수가 김민재 선수입니다. 수비수. 김민재 선수. 중앙의 센터백인데 이번에 그 올 시즌에 이탈리아의 나폴리로 이적해서 폼이 아주 절정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상대 팀들보다 약팀인 만큼 공격수보다 수비수가 좀 더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빛을 발해줘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기적적인 수비를 보여줘야 공격 기회도 날 기회도 것 같다. 만들 수 있고 뭐 지금 속보로 들어온 속보 맞나요? 아무튼 메시가 페널티킥으로 1대0 지금 아르헨티나전을 하고 있는데 국가대표팀 경기 외에 이상원 기자가 좀 관심 있는 경기나 뭐 선수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언급해 주시죠. 여러 경기들이 있는데 말씀해주신 그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아무래도 눈이 가는. 그러니까 메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87년생으로 거의 마지막 월드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커리어만 따졌을 때 메시가 역대 최고의 반열에 거의 들고 있는데 그래도 펠레라든지 마라도나하고 비교했을 때 월드컵 트로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우승의 한을 풀고 역대 최고의 반열에 오를지 뭐 지금 좀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경기 봐야 되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은 총액의 상금 총액도 6,3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는 국가의 경우에는 602억 원을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굉장히 어쨌든 오일머니의 어떤 풍성한 이 수혜 아래 경기를 치르게 될 텐데 아무튼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해보죠 뭐. 16강에 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기 레빅님도 말씀하셨지만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16강 가면 좋은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